언젠가는 모든 것을 잃고 누가 충성스럽고 누가 충성스럽지 않은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은 것을 알아냈어요. 누가 충성스럽고 충성스럽지 않은지 알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추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은 예측할 수 없어요. 당신의 현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되어 있고 가장 심각한 건 당신이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당신이 이기길 바라지 않는다는 직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들은 당신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건 편집증이 아니에요. 패턴 인식이죠. 칼 융은 이 숨겨진 심리적 전쟁을 폭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일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대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들이 되지 못한 모든 것을 상기시키고 그것이 그들을 산채로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짜 위험이 있습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은밀하고 강렬한 공격으로 당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며 자신도 모르게 현실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들이 승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징후를 말해줄 뿐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단 징후를 알아차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마음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영원히 끊어버릴 고대에 금지된 기술을 공개할 테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이 사실을 무시하면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하며 왜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좌절만 반복하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폭로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오가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을 휘두르며 목소리를 높이면 공개적으로 갈등이 벌어지지만 가장 위험한 종류의 증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은밀한 증오, 예의 바른 미소와 축하의 말 뒤에 숨는 증오 말입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은밀히 경멸하는 이유가 당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의 풀리지 않은 악마 때문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은 융기 모든 사람에게 그림자 자아, 즉 자신의 일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그림자 자아는 그들이 부정하고 억누르고 자신에 대해 은밀히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자신의 어둠과 마주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은밀히 경멸할 때 그들이 진정으로 싫어하는 것은 당신에게서 비춰지는 자신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그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당신의 성공은 그들에게 실패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들의 삶의 공허함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시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힘들 때 당신을 지지해주던 친구가 당신이 잘되기 시작하는 순간 냉담해지고 수동적으로 공격적이거나 그냥 이상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준에 있을 때 그들은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승리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상대방은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게 실패자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같은 직장에서 동시에 시작하는 두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겪고 상사에 대해 함께 불평하고 함께 겪는 불행에 대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그러다 한 명이 승진하고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는 미묘한 핑계를 대고 친구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약속 시간도 놓치고 차갑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말없는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게임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립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게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린 시절 친구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성숙해져서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에게 기회에 대해 끊임없이 알려주지 않는 가족, 돕는 척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실패로 몰아가는 동료. 융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원망과 질투심을 부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이 사람이 싫어, 실패하길 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교활합니다. 마치 자신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운이 좋았고 변했지만 실제로 무엇이 변했을까요? 당신은 그들이 은밀히 원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짜 지지, 미묘한 찔림, 점점 커지는 분노. 그리고 여기에 가장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천천히 빨아들이고 자신감을 꺾고 단지 자신이 편안해지기 위해 당신을 작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너무 늦기 전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질투심, 분노 또는 당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은밀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숨길 겁니다. 유머, 가짜 걱정, 그리고 미묘한 조작으로 포장할 겁니다. 어느 날 깨어나서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까지 말이죠. 하지만 이 8가지 숨겨진 징후를 알게 되면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첫 번째 징후는 농담으로 위장한 경멸입니다. 농담이었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폄하하며 농담을 한 적이 있나요? 당신이 반응하자 그들은 마치 당신이 웃지 않았다고 문제인 것처럼 당신을 공격했습니다.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유머로 포장된 심리적 공격입니다. 칼령의 경고처럼 비꼬는 말과 수동적 공격적인 농담은 종종 깊이 뿌리박힌 분노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 유머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릴 때 사실 그들은 상황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무례를 용납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행동 단계, 프레임을 뒤집어 보세요. 다음에 누군가 이런 짓을 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그 사람에게 돌려보세요. 오, 와. 지금 성공하려고 애쓰는 당신 좀 보세요. 그렇죠? 당신? 네. 미친 짓 아니겠어요? 언젠가는 시도해보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보세요. 두 번째 징후, 숨겨진 방해 행위. 아, 깜빡하고 말씀드렸네요. 아, 그 문서가 필요했나요? 제 실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은 항상 잊어버리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절대 잊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사실 그들은 자신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칼 융의 연구에 따르면 잠재의식적인 질투는 수동적 공격적인 방해 행위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당신을 계획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끊임없이 일을 미루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리세요. 해결책은 당신의 움직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계획을 말하지 마세요. 그들의 도움에 의존하지 마세요. 조용히 움직이면서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방해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좌절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세 번째 징후, 침묵의 경쟁. 새 차 샀다고? 멋지다. 하지만 내가 테슬라를 산다고 말했었나? 그들은 당신에게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경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비교에 자존감을 두는 사람들은 결코 당신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자신의 실패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입니다. 게임을 멈추세요. 참여를 멈추고 반응하고 경쟁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징후, 가짜 지지. 정말 기뻐요. 하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짓기 전에 어색한 침묵을 느낀 적이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을 은밀히 경멸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지지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항상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당신의 승리를 축하하기에는 너무 바빠집니다.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네, 하지만 누구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대화의 주제를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들을 시험합니다. 불편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한다면 그들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변명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관심으로 위장한 통제. 그냥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경 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제 진실을 넘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이끌면서 당신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여섯 번째 징후, 은밀한 험담과 인신공격.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떠드는 것을 당신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소문에 대해 경고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항상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칼융의 경고처럼 누군가 당신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퍼뜨린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 맞서세요. 저에 대해 뭔가 생각이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일곱 번째 징후, 성공에 대한 기쁨의 부족. 멋지네요. 누군가 당신의 성공에 에너지가 없는 반응을 보이거나 더 심한 경우 바로 화제를 돌린 적이 있나요? 진실된 부러움은 변장한 감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가진 것을 원하지만 인정하지 못합니다. 요점은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의 표정을 관찰하세요. 미세한 표정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징후, 무의식적인 비언어적 신호.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속일 수 있지만 에너지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비밀 무기는 그들의 어조, 바디 랭귀지, 미세한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긴장, 턱, 억눌린 분노, 억지 미소, 숨은 원망,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들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알아차리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가짜 친구를 드러내고 즉시 집중하는 조용한 에너지 전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힘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얼굴에 미소를 짓고
당신이 이기면 박수를 치고 당신을 응원하는 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항상 배신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당신 삶 속의 가짜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의식이 처리하기도 전에 신경계가 이미 진실을 포착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에너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방에 들어와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감을 느끼기 전에 당신의 직감이 그것을 압니다. 어쩌면 누군가 옆에 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기분이 바뀌고 배가 조여들고 기운이 빠지고 긴장되고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마음이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전에 몸이 당신에게 소리치는 것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칼 융의 연구는 고대의 지혜와 일치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알아차리기 전에 패턴, 에너지 변화, 그리고 미세한 표정을 포착합니다. 이것이 누군가 말하기도 전에 방 안의 긴장감을 감지할 수 있는 이유이고 어떤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을 지치게 하는 이유입니다. 가짜 친구라면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말보다 먼저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은밀한 진동 변화, 가벼운 에너지, 멀스랑 무거운 에너지. 다음에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이 조용한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가벼워지는 기분인가요? 아니면 무거워지는 기분인가요? 차분한 기분인가요? 아니면 긴장된 기분인가요?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눈 후 활력이 넘치나요? 아니면 기운이 빠지나요? 왜냐하면 여기에 엄연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짜 친구와 숨은 적들은 항상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더라도, 지지하는 척하더라도 그들의 숨은 분노는 에너지적인 저항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울린 후 아무 이유 없이 지쳐버린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그들의 가짜 에너지를 감지하는 동안 내내 고도로 경계태세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반응.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정말로 알고 싶다면 그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나요? 아니면 억지로 미소를 짓기 전에 망설이나요? 즉시 화제를 돌리나요?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나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지지자들은 당신이 이길 때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가짜 친구들은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회적 가면은 벗겨집니다. 미세한 표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람들은 말로는 속일 수 있지만 미세한 표정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는 감정을 조절할 시간도 없이 일어나는 아주 작은 잠재의식적인 얼굴 반응입니다. 칼 융은 잠재의식이 순식간에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의 짜증, 성취를 언급할 때 욱하는 표정,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때 흘끗 보는 눈빛 등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표정을 바꿔 진짜 감정을 숨기기 전에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그들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뇌를 재구성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들의 생각, 감정, 심지어 제한적인 신념조차도 당신의 잠재의식을 미묘하게 프로그래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에 따라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들이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더라도 기운이 빠지고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며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당신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는데도 대화가 끝나고 자기 회의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겉으로 보기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지쳐버린 적이 있나요?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원망하거나 경쟁하거나 은밀하게 당신의 몰락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다면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지식을 활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이제 에너지 변화를 감지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분석하기 전에 신체 반응을 테스트해 보세요. 그 사람 주변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분석해 보세요. 당신의 직감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누군가와 함께 지친 후 계속해서 기운이 빠진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당신은 그 경고에 귀 기울이세요. 거리를 두고 관찰하세요.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관찰하세요. 그들의 미세한 표정을 살피세요. 당신의 바람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의 에너지를 살피세요.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그들을 꿰뚫어 본다고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러서세요. 덜 드러내세요.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세요. 당신이 그들에게 당신의 삶에 대한 접근을 끊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일단 변화를 목격하면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삶으로 끌어들이는 걸까요? 단순한 에너지,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조건화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트라우마 본드에 대한 어두운 진실과 왜 우리 중 일부가 무의식적으로 유독한 사람들에게 끌리는지 밝히겠습니다. 갇힌 상태를 유지하세요.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이 딱 들어맞는 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만 계속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는 항상 가짜 친구, 교활한 사람, 또는 저를 몰래 원망하는 사람들과 사귀게 될까요?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당신의 잠재의식적 프로그래밍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요.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는요. 무의식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 어두운 진실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독이 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용인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가 사랑을 나누고 조건적인 감정을 느끼게 했다면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질투나 경쟁 속에서 자랐다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관계를 반영하는 우정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소외되었다면 익숙하다는 이유로 애정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끌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스러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정으로 위장한 숨겨진 트라우마 본드의 순환. 트라우마 본드는 당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느끼는 심리적 애착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 충성심 또는 깊은 우정으로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해로운 우정 관계를 수년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학대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돌아가기도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도 떠나기를 주저하는 이유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게 만들 수 있다면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함정이고
깨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연습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난 모든 해로운 사람들을 적어보세요. 몰래 당신과 경쟁했던 친구, 당신을 조종했던 파트너, 항상 당신을 작게 느끼게 했던 친척.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잠재의식이 익숙한 상처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혼란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종종 극적인 관계를 맺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버림받은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쉽게 대체될 수 있다고 느끼는 친구 관계를 맺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패턴을 깨지 않는 한 당신의 무의식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체된 차에 살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은 미지의 것에 직면하기보다는 익숙한 고통 속에 머무르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분명히 원망하는 사람과 친구로 지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족의 수동적 공격적인 방해 행위를 묵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종의 희생자들이 종종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징후가 분명하더라도 말입니다. 칼 영은 이를 그림자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벗어나기보다는 오래된 상처를 강화하는 상황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잠재의식적인 상처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제 이 패턴을 깨달았으니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자기 인식입니다. 과거의 환경이 당신의 선택을 형성했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세요. 감정적인 원인을 파악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오래된 상처, 비판적인 부모, 질투하는 형제자매를 떠올리게 한다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과거의 프로그래밍을 재생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을 오해하거나 깎아내린다면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도 멈추세요. 올바른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에너지를 끊으세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반응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생각, 감정, 계획에 접근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당황하는지 살펴보세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 하세요. 긍정적인 말을 시작하세요. 저는 진심으로 저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만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현실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진실은 당신이 그 패턴을 의식하게 되면 그 패턴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상황은 더욱 어두워집니다. 만약 제가 이 사람들이 단지 자신의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음 부분에서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숨겨진 증오 속에서 영적인 전쟁이 어떤 위험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기생충처럼 빨아들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보다 더 깊은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너지 넘치는 기생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짧은 만남만으로도 당신을 완전히 녹초로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시끄럽거나 요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문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 기생충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는 자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감정적 반응을 통해 활력을 얻습니다. 당신의 기쁨이든 좌절이든 슬픔이든 그들은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드라마, 부정적인 감정 또는 가짜 지지에 더 많이 공감할수록 그들은 더 강해지고 당신은 더 약해집니다. 그들이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당신을 지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방식은 미묘합니다.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버릴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간접적인 칭찬, 수동적인 공격 또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 즉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자신을 방어하든 화를 내든 또는 과도하게 설명하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런 악순환에 오래 머물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기분이 더 나빠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적인 공격입니다. 융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힘에 의해, 때로는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존재에 의해 움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화가 났을 때 누군가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완전히 현재에 충실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 혼란과 파괴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말 한마디 없이 부정적인 기운을 삶에 불어넣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이건 편집증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담는 그릇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쉽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힘을 빼앗아 갑니다. 바로 여기에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강한 에너지, 깊은 목적의식 또는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에너지 기생충은 가장 강력한 빛의 원천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 힘이 영적인 것이든 창의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의욕이 강한 사람들은 종종 의심하는 사람과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공감 능력자와 치유자는 깊은 상처와 독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종종 그들의 몰락을 몰래 응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시험하고 약화시키고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을 차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힘을 무력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응을 주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육체적으로 거리를 두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끌어내세요. 당신의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세요. 더 이상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당황하는지 지켜보세요. 그들과 소통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를 봉쇄하세요. 잠시 마음속으로 당신의 에너지는 나를 지배할 힘이 없어 라고 말해보세요. 그들의 변화를 관찰하세요.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멈추면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나세요. 극적인 이탈도 대립도 없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고 그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도록 두세요.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진짜 모습을 인식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만약 그들을 차단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직장,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당신에게 미치는 그들의 힘을 무력화하는 정확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들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징후를 보고 에너지 변화를 느꼈으며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때로는 그들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당신을 방해하기 전에 그들의 영향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심리전이 필요합니다. 진실은 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을 때만 번영합니다. 당신이 그 힘을 앗아가는 순간 그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들의 영향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전략, 거울 함정. 독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싫어합니다. 누군가 끊임없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당신을 작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세요. 하지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침착함을 유지하세요.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면 같은 어조로 조롱하세요. 그들이 거만하게 행동하면 바로 거만하게 행동하세요. 그들이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면 그들도 죄책감을 느끼게 하세요. 그들이 얼마나 빨리 불편해하는지 보세요. 사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지만 참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어적인 자세로 유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뒤집는 순간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두 번째 전략, 통제된 침묵.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격받을 때 방역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이 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원합니다. 당신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보세요. 다음에 그들이 수동적으로 공격적인 잽을 날리면 잠시 멈추고 눈을 마주치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침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도록 두세요. 사이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립보다 침묵을 더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관여하지 않으면 그들은 스스로의 불편함 속에 앉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침묵을 채우려고 애쓰며 불안감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말이 당신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뒤로 물러나거나 더욱 강하게 투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킬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승리합니다. 세 번째 전략, 회색 바위 기법.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설득하기 어렵고 감정적 혼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통해 활력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루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색 바위 기법은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완전히 흥미롭지 않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기법입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감정적인 반응도, 자세한 답변도, 참여도 주지 마세요. 무관심하게 행동하세요. 모호하게 말하세요. 단조롭게 말하세요. 말은 짧게 하세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을 자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찾아 공격할 것입니다. 과잉 반응으로 자신을 드러내세요. 진실은 당신의 에너지가 없으면 그들은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 미묘한 재구성.
악의적인 사람들은 당신을 방어적인 자세로 유지함으로써 살아남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고 방어하고 대화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황을 역전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그들을. 정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흥미롭네요. 왜 제 자신감이 문제일까요? 변화를 보세요. 이제 그들이 모욕적인 말을 할 때 질문받는 것은 바로 그들입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마세요. 그들이 스스로를 설명하도록 하세요. 이 기술은 그들이 자기 성찰의 자세를 취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효과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5번째 전략, 침묵의 회피. 그들에게 맞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적인 퇴장을 기대합니다. 차단된 번호, 폭발적인 논쟁, 감정적인 작별 인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당신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거리를 둔다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당신의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삶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느낄 것이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어떤 사람들은 마무리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혼란 속에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조종하는 사람들, 에너지, 기생충, 그리고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이를 줄 때에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의 게임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자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지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탓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당신은 최후의 빨간 약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5번째 전략, 침묵의 회피. 그들에게 맞설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적인 퇴장을 기대합니다. 차단된 번호, 폭발적인 논쟁, 감정적인 작별 인사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당신을 조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통제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거리를 둔다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당신의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의 삶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느낄 것이지만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어떤 사람들은 마무리를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혼란 속에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조종하는 사람들, 에너지, 기생충, 그리고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이를 줄 때에만 당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멈추세요.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의 게임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세요.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자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같은 함정에 빠지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을 탓할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질문은 당신은 최후의 빨간 약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 조작 전술. 첫째, 거울 방패 기법. 에너지는 반사입니다. 당신이 투사하는 것을 당신이 받게 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내려고 할 때 거울이 그것을 바로 반사하여 그들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대신 당신은 그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세요. 누군가 당신을 깎아내리려 한다면 침묵하세요. 그들의 말이 튕겨나가도록 두세요. 그들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질투심으로 노려본다면 자세를 유지하고 호흡하며 감정 없이 시선을 돌려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가 자신을 향해 들이닥쳤다고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에너지 앵커 기법.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의 주파수가 불안정할 때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려, 전사, 그리고 영적 스승들은 앵커링 기법을 사용하여 에너지를 접지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적인 에너지에 노출될 상황에 처하기 전에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서세요. 뿌리가 당신 아래 깊이 뻗어 나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에너지가 제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아무도 제게서 이 에너지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려 할 때 발바닥에 집중하세요. 이렇게 하면 에너지가 제자리에 고정됩니다. 셋째, 양자장 제어 기법은 과학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주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자기장을 생성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엘리트와 고대 통치자들은 이를 알고 있었기에 외부인이 자신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비밀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고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통제합니다.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에너지의 경계를 정하세요. 당신 주변에 힘의 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차분하고 천천히 말하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공격이 차단됩니다. 왜냐하면 독이 있는 사람들은 혼돈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관찰하세요. 흡수하지 마세요. 누군가 공격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들을 에너지 투사 실험으로 여기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이러한 기법을 숙달하면 당신은 요새가 되고 조종하는 자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단순한 보호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면, 현실 자체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단지 운명, 행운 또는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동안 현실이 에너지에 따라 움직인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신비주의자, 무당, 심지어 비밀 결사조차도 주파수와 의식을 사용하여 세상을 형성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이러한 관행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묻어버렸습니다. 대중이 이러한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진동 주파수의 비밀스러운 힘.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여기에는 신체, 생각, 감정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정 주파수는 당신의 마음 상태를 바꾸고 현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슈만 공명, 지구 자체가 7.83Hz의 고유 주파수를 방출합니다. 이 진동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유지해 주지만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파수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인위적인 소음, 유해한 감정, 그리고 혼란스러운 환경에 의해 장악됩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5분 동안 완전한 고요 속에서 지구의 자연적 진동과 조화를 이루세요. 자연스러운 지면을 맨발로 걸으며 접지 에너지를 흡수하세요. 저진동 환경, 사람들이 분노하거나 시기하거나 혼란스러운 장소는 피하세요. 432Hz 대 440Hz. 숨겨진 음악 주파수 변화. 고대 음악에서 사용되었던 주파수. 432Hz. 치유, 정신적 명료함, 에너지 균형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파수.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세계 음악 표준은 440Hz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440Hz는 스트레스, 불안, 단절을 유발하는 주파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온라인의 특정 플레이리스트에서 432Hz 음악을 들어보세요. 다양한 소리가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의하세요. 낮고 느린 톤으로 말하세요. 이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어떤 대화에서든 에너지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단계, 자신을 보호하는 고대 에너지 의식. 샤먼들이 수세기 동안 에너지적 유대감을 끊기 위해 사용해온 불태우기 (fire burn) 방법입니다. 해로운 사람이나 상황의 이름을 종이에 적으세요. 종이에 안전하게 불을 붙이세요. 그리고 타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지켜보세요. 에너지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이 기술은 당신을 조종하는 사람들에게 묶어두는 에너지적 집착을 풀어줍니다. 물 반사의식. 고대 이집트와 마야의 치유사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해 물을 거울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릇에 잔잔한 물을 채우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시각화하세요. 다 끝나면 물을 땅에 부어 정체된 에너지를 방출하세요. 소금과 연기가 정화합니다. 소금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연기는 에너지를 정화합니다. 부정적인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 방에 작은 바다 소금 그릇을 놓으세요. 세이지, 팔로산토 또는 향을 피워 공간을 정화하세요.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변화. 에너지 마스터리로 현실을 프로그래밍하세요. 현실은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의 반영입니다. 고대 통치자들과 영적 스승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을 형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조작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는 방식은 전자기장을 생성합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확장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주파수 다이얼입니다. 당신이 힘에 집중하면 그 힘은 당신에게로 다시 흘러갑니다. 이것을 마스터하면 독이 되는 사람들, 부정성, 그리고 혼돈은 더 이상 당신에게 닿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당신은 이것을 마스터할 준비가 되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짜 친구들에게 조종당하고 에너지와 기생충에 시달리고 자기 회의에 악순환에 갇혀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칼 영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당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에게 독이 되는 사람에 대해 경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상처 입히는 바로 그 사람을 변호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런 줄 알지만 그들도 가족이에요. 과민 반응하고 싶지 않아요. 이건 인지 부조화예요. 진실이 너무 불편하면 사람들은 부정을 선택합니다. 깨어난다는 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말을 듣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일부가 몰래 자신을 원망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본능을 무시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더라도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잊어주세요. 누군가 방해하더라도 가족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을 억압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직감을 믿고 경계를 정하고 조종당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는 통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직감을 의심하고 학대를 용납하고 작은 존재로 남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미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심리적, 영적, 그리고 에너지적 힘이 현실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보고 있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징조를 계속 무시하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힘을 휘두르겠습니까? 그 코드를 끊고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세요. 그들의 게임에 휘말리지 않는 순간 당신에 대한 그들의 통제력은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조종자들을 변호하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당신을 지치게 하는 사람과 당신을 고양시키는 사람을 구분하세요. 침묵 속에서 움직이세요.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계획을 공유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이 얼마나 빨리 성공하는지 지켜보세요. 자신을 변명하는 것을 멈추세요.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을 방어적인 자세로 만듭니다. 당신이 정당화를 멈추는 순간 그들은 힘을 잃고 말보다 에너지를 신뢰하세요. 그들의 에너지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조종할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당신은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등질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다르게 행동한다고 말할 겁니다.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겁니다. 죄책감을 심어주어 예전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속지 마세요. 그들의 반응이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의 무관심 덕분에 그들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내버려 두고 그들이 기분 상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데서 나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당신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